안녕하세요. 광교고입니다. 오피스텔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또 이제 오피스텔을 매수하려고 검토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오피스텔이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규제, 그러니까 이제 그 아파트 값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했고요. 오피스텔도 덩달아 규제가 되면서 요즘 상당히 골치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업무용입니다. 그러나 전입신고를 하거나 그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낼 수가 있습니다. 미리 신청하지 않으면 업무용으로 내는데, 그러니까 상가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미리 신청을 하면은 주택용으로 재산세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택용으로 내면 조금 더 쌉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셨던 분들은 이미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전입신고를 하거나 주택용 재산세를 내게 되면 주거용이 되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요즘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세되죠. 근데 이제 오피스텔도 여기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 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부터, 그 다음에 이제 비규제 지역은 3주택부터 이제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는데, 하여튼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피스텔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가 무조건 4.6%지만, 오피스텔을 먼저 취득하고 나중에 이제 2주택자나 3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득세가 중과세가 됩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도세에서도 오피스텔이 주택수에 포함되면은 다주택자가 돼서 이제 양도세가 중과세 될 수가 있고요. 또 종부세도 그 이제 주거용으로 판정이 된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돼서 아파트 하나, 오피스텔 하나 가지고 있는데, 오피스텔은 그 종부세 대상 아니니까 나는 그 종부세 안 내도 되는데, 이러다가 당하신 분이 아마 꽤 있을 겁니다. 그 오피스텔도 주택용으로 재산세를 내게 되면은 주택수에 포함돼서 종부세가 지난 연말에 과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에 그 다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과거에 등록했는데 정부가 이제 자동 말소를 시켜버렸습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이제 축소하면서. 그래서 이제 말소가 돼가지고 작년에 이제 그 종부세를 내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등록하는 거를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6월 1일 전에 파시면 상관없는데 6월 이후에도 이제 6월 1일 이후에도 보유하고 계시면 사실 주택 임대사업자를 이제 등록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피스텔을 이제 실거주 하시는 경우는 등록할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새로 사더라도 부가세 환급이 없고 취득세도 그냥 법정 취득세 4.6% 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른 주택이 없을 경우에는 오피스텔도 2년 이상 거주하면 1가구 1주택 비과세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임대사업자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상가로 등록을 하는 겁니다.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고요. 사업자에게만 임대해야 됩니다. 주거용으로 임대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를 받을 때 부가세 10%를 더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축으로 매입할 때는 그 건축비에 포함된 부가세는 이제 환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매년 1월, 7월 부가세 신고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5월에 소득세 신고도 해야 됩니다. 그 자세한 거는 제 블로그에도 이제 그 문장으로 그 설명을 해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인데, 주택임대사업자가 예전에도 복잡했는데 지금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일단 예전에는 4년, 8년이 있었습니다. 단기 4년, 장기 8년이 있었는데 다 없애버렸고요. 지금은 10년 장기 일반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안 됩니다. 일단 주민등록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시고 있는 구청이나 시청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또 이제 세무서에도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물건지가 있죠. 오피스텔이 이제 같은 구에 있을 수도 있지만 다른 구에 있을 경우에는 물건지 이제 구청이나 시청에 임대차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임대할 때마다. 또 임대인이 변경되거나 임대 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때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등기소에 가서 부기 등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이런 이제 부기 등기가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록세를 납부한 다음에 신분증 가져가서 등기소에서 부기 등기를 하셔야 됩니다. 또 주택임대사업자는 보증보험도 들어야 됩니다. 이거 어디다 드느냐? 주택도시보증공사 뭐 다른 데도 있는데 하여튼 여기 1566에 이제 9009번 전화에 있어서 보증보험도 이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는 그 신축을 매수했을 경우에도 뭐 구축은 당연히 안 되고요. 신축을 매수했을 때 뭐 부가세 환급 안 됩니다. 여기는 됐죠. 근데 여기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취득세는 면적에 따라서 뭐 감면이 될 수도 있고 면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감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년간 이제 주택임대사업자를 10년간 등록하는 거죠. 등록 기간에는 원칙적으로 이제 매매가 안 되는데 포괄 양도하는 경우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폐업하고 그냥 일반으로 매도를 하면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대료는 뭐 새로 들이건 기존 세입자건 5% 이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사업자가 굉장히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고 잘 준비하시지 않으면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이거 다 중과세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다른 자료도 한번 찾아보시고 또 필요하시면 제 블로그에도 가보시고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중과 맞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